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사만 지금 두 번째 네,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예, 머리가 천천히 하얘졌어. 같이 협업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분들하고 혹시 뭐 같이 파트너십 맺었던 분들이 누구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신민아님. 아, 네. 네, 신민아님 광고 촬영을 할 때 제가 거기에 감독으로 나가서 일을 했고, 또 그분한테 안무 전수도 제가 광고 안무 전수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신민이시죠? 아유 말해 뭐 합니까? 아니 PD님 눈이 더 지금 갑자기 행복해졌는데. 혹시 그 뻔한 질문인데 네. 그 외계인이나 귀신을 믿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보는데 또 과학 유튜브도 보고 공포 미스테리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막 화성에도 막 대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물이 어쩌고 막 그래서 막 너무 세상은 넓잖아요. 그러면은 있지 않을까? 뭐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외계 생명체라도 있지 않을까? 귀신은요? 귀신은 제가 이제 뭐 종교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겪거나 뭐 직접 체험을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이 실제로 많으니까, 그래서 들어보기만 하고 그리고 직접 뭐 느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없지는 않겠구나. 혹시 종교가 어디지? 저는 천주교. 저는 기독교예요. 전혀 귀신을 안 믿을 것 같은 종교인 사람이 지금 귀신을 고스트헌터가 됐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겪어보셨네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거울이 되게 많은데 혹시 안무실에 뭐 귀신을 본다던가 혹시 게임 화이트데이 해보셨어요? 네네. 거기 보면 안무실에 귀신 나오잖아요. 거울 네네. 통해서. 혹시 뭐 그런 썰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안무실보다는 녹음실에 귀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앨범, 책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조금 습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갔을 때가 조금 더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아시는 분들이 거기서 직접 또 녹음실에서 귀신을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현상을 겪은 이야기를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으세요? 많죠, 많죠. 주변에 뭐 작곡가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 같은 거를 많이 들었는데, 녹음을 할 때 가수가 이제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제 안에 완전 내부 그 소리가 완전히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곡가분이 이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하자, 저기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기계적으로 결함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타이밍에 작곡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어가고 라디오 소리 같은 게 가끔씩 나올 때도 있다고 하고, 좀 그런 말이 돌잖아요. 그 작곡실에서 이런 귀신 썰을 들으면 성공한다. 그죠.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심심치 않게 많이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듣는 입장이잖아요. 정말로 성공했나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나 귀신 봤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귀신 본 사람이 다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딱 여자친구를 딱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엄청난 호러 매니아여서 맨날 이제 흉가 체험을 가자 그러고 맨날 공포 영화만 보러 가고 맨날 그 섬뜩한 행동만 계속 이제 강요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만날 것 같은데. 연예계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6년 정도? 6년, 7년 이렇게 돼가는 거라. 이건 귀신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이건 미스테리하다 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나요 혹시? 근데 이제 연예계에서는 일할 때보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이제 저는 예술대학교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를 좀 많이 겪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를 어디 쪽에서? 서울? 네네. 저는 이제 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교는 이제 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가도 다 산에 있어요. 그죠.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가 네. 또 귀신을 보는 친구였어가지고. 영환이구나. 네. 저는 처음에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안 믿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랑 한 학기를 살고 나니까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외가 쪽이 무당 집안이고 또 친가 쪽이 조선 시대 때부터 공동묘지를 지키시는 그런 아, 경비분이셨대요. 묘지기. 묘지 관리인이라. 묘지 관리. 아니 그때 되게 희한한 만남이네요. 이게 또 무당줄과 묘지. 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만약에 무당이면 엄마는 무당이 안 되고 손주가 무당이 되고 네네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번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그렇게 아들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대신 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본인이 신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귀신은 보이는 편이다.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재밌으니까 그럼 나 어디 가면 귀신 볼 수 있냐? 귀신 어디에 있는데? 막 이렇게 같이 막 셀카 찍으면 이렇게 뒤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한 6개월 살면서 하나하나 겪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떤 거요? 어떤 거? 일단 초반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귀신은 그러면은 진짜 막 하얀색 소복 입고 막 이렇게 사람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냐? 그죠. 뭐 그거 우리가 궁금하죠.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귀신들이 그냥 막 피 이렇게 흘리면서 처녀 귀신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냐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죽을 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몸이 막 그냥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귀신이 나는 볼 수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요즘은 이제 네모난 거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인데 옛날에는 복도식이라 가지고 끝하고 끝에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옛날 건물들이. 근데 거기에 잠깐만 저기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 한 3층인가 4층쯤에 저기 봐봐 3, 2, 1 하니까 그 사람 지나가면 켜지는 전등이 갑자기 탁 켜지는 거예요. 오. 아니 그게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때 어떻게 켜주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3, 2, 1 하는데 탁 켜져요. 그래가지고 방금 지나갔어. 그럼 진짜 신빙성이 있겠다. 이게 그죠. 진짜로. 저기 한 2층부터 한 4층까지 매번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뭐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기적 그냥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센서가 감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저쪽에서 유달리 매번 깜빡깜빡하는 게 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와 있구나. 진짜 그게 타이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지나가는 게 보여야지만 3, 2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계단이 딱 올라가니까 저좀 올라가니까 딱 켜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없는 건 아니구나.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막 귀신한테 막 시비 걸고 이러면은 귀신이 붙는 사람이야?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너한텐 절대 안 붙을 거라고. 뒷백이 있대요. 백이 있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애지간하면 시비 안 붙는다고. 뭐 이렇게 십자가도 달려 있고 여성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네 뭐 집안적으로 혹시 뭐가 있냐? 이렇게 몸에 십자가 크게 달려 있는 사람이 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이 그 천주 박해 때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순교자 집안이거든요. 네. 저희 집안에 이제 신부님도 엄청 많으시고 그 친구는 내가 근데 그런 거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죠. 그냥 너한테는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큰 십자가가 박혀 있어서 혹시 뭐 있냐라고 물어봤던 거는 그 신빙성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 소름 돋을 것 같아. 진짜 보이는 사람은 뭔가를 보는구나. 이제 대학생 때는 뭐 저 집 가서 밤에 왕창 술 먹고 맞아요, 또 저 집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자꾸 자기 집에서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본다는 친구랑 3명이서 같이 가봤어요.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너 침대에 여자 귀신이 누워 있다고. 제가 맨날 저기 누워 있으니까 너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서방이 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위치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자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귀신을 보는 친구는 가고 저는 바닥에서 자고 그 친구는 다 그냥 침대에서 자고. 말을 안 들었구나. 네, 같이 어차피 둘이 있으니까 좀 덜 무서웠던 거지. 술도 먹었고 피곤하고 막 침대 어떻게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9시쯤에 또 걔가 1교시여가지고 이제 술 먹고 먼저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혹시나 이렇게 귀신 가위 같은 거 눌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침대 위로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 바닥이 너무 추운 거예요. 등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서 침대 위에 딱 올라가서 잤어요. 침대 위에 딱 올라가서 잤는데 딱 자니까 저도 가위에 갑자기 탁 눌리는 거예요. 약간 비몽사몽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눈이 이렇게 없는 푹 파인 여자가 이불 속에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거야. 무서워.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서 씩 웃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살면서 그 귀신을 처음 본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깼는데 이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도 막 그런 생각도 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야 이러면서 막 너 뭐 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 베개를 제가 막 주먹으로 팼거든요. 막 이렇게 야이씨 하면서 막 혼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불을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친구한테 갔거든요. 와 나 살면서 가위 처음 눌려보고 너무 놀랬다. 집주인 친구랑 3명이서 같이 갔는데 귀신 보는 친구가 그 아무리 돌아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없는데? 그거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가지고 없는데? 얘가 없는데? 어디죠? 그래서 뭐 다른 데로 들어갔나? 이러면서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막 세탁기 밑에나 막 이런 데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없대요. 그 가위에 눌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있던 자리를 막 때리고 막 그랬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자기도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도망갔나 봐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았구나. 네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걔가 놀라서 이제 잠깐 어디 나갔나 보 도망을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아무리 화나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엄청 막 싸납고 기센 귀신이었으면은 오히려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진짜 그 뒤부터 그 친구가 없는데? 하고 얘기하고 난 그 뒤부터 그 집에 그 친구가 가위가 안 눌렸어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제 퇴마사라고 저보고 근데 그 파티 되게 재밌네요. 아니 지금 그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 영한 친구분 네. 뭐 하세요? 혹시 연락은 닿으세요? 저도 이제 학교를 6개월만 다니고 자퇴를 했거든요. 이제 좀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대학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영아님 연락 한번 주세요. 저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도 그냥 맹목적으로 주먹 휘둘러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설마 맞겠어? 뭐 이런 생각인데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왜 자꾸 귀신 때리냐? 때리지 마라. 이런데 선생님 진짜 맞아요? 안 맞아도 때리지 마라. 왜냐면 괜히 걔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요즘 좀 자제하긴 하는데 대신 소금을 뿌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하지 마라. 흉가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흉가에 보통 흉가는 안 좋은 데잖아요. 네. 근데 그 흉가에 해로운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를 더 해롭게 만든다. 왜 걔네들이 가서 그 영가들을 왜 괴롭히냐. 그래서 아니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지 마. 소금 뿌리지 마라. 거기서 담배 피지 마라. 주먹 날리지 마라.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연예계설 풀어달라 했는데 학교 썰이 너무 많네. 잠깐. 더 풀어주셔도 돼요. 학교 학교에서 썰이.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거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은 귀신이 보이면은 삶이 어떠냐. 재밌지 않겠냐. 그래도 남들이 못 보는 걸 혼자 보니까 네 삶이 조금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을 것 같다. 아니래요. 왜냐면 내가 큰 신을 받아서 힘이 짱짱 세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부담이 없는데 자기는 보이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해도 약간 그냥 보이면은 또 귀신들이 호기심을 가진대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서 이제 괜히 나한테 들러붙으면 나는 떼낼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귀신이 보이는 상태인데 난 무당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안 보이는 척하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그 영한 친구분이 딱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귀신이 달라붙으면 그냥 뭐 와가지고 막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 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빙의 같은 거 막 놀아줘, 안 놀아주냐고 탁 몸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거나 막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일단은 빙의가 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집안이 아예 그렇게 좀 영험한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신을 상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좀 피해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 자기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긴 그러겠다. 이게 그 우리한테는 호기심에 대한 장난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딱 그 정도잖아요. 도. 그죠. 그들만의 길. 아 그러겠다.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분하고 연락이 되면 딱 장비 설치해놓고 안 지나갈 수 있게끔 놔두라고 해놓고 3, 2, 1 하는데 장비 울리면 이거만큼의 엄청난 센세이션이 나도 이제 내 생각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귀신을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건데 네. 귀신을 그렇게 100% 믿진 않아요. 제가 흉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귀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 찾아만 보자. 그래서 찾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정리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 친구를 이제 저희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또 귀신같이 그 귀신을 겪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걔랑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게 좀 이런 기운이 있는 친구 옆에 있으면 이게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만약에 섭외가 되면 진짜 할 얘기 엄청 많겠네요. 두 분이서. 근데 또 나오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워낙 조심스럽고 피하려고 하니까. 그죠. 얘기 다 하신 거죠? 더 있나요?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진짜 좀 임팩트 있는 거 한번 좀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해 드릴까요? 어떤 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빠가 진짜 신기하게 만났대요. 엄마를.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다 부산에서 일을 하셨고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병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서 거의 제일 컸던 병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를 아빠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아버지가 구해다 드렸어.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또 아버지가 할머니니까 일단 넣어놓고 뭐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비까지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할머니가 마침 이제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가끔씩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일어나셔서 같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아빠한테 내 명을 구해줬으니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시오. 무당이었던 건가? 네,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아버지는 뭘 물어보셨죠? 아유 뭐 어르신 뭐 청기 누설이라도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내 마누라하고 뭐 애들 낳고 잘 살 것 같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난리를 부려봐야 아들 둘이다 이랬대요. 근데 진짜 저하고 형이에요. 네. 아무리 네가 난리를 부려봐야 아들 둘이다. 첫째 아들은 녹봉 받아먹고 살고 둘째 아들은 뭐 반짝반짝 빛나는 데 있다. 비행기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해외에서 연예계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예체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번쩍번쩍한 이런 조명 있는 곳이 옛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 형은 실제로
직업 군인이세요. 군인이시구나. 네, 그래서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아들 둘이면은 괜찮네 얘 하면서 그럼 우리 마누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요 밑에 있다. 왜 이렇게 닭살돋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련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그 병원에 그 행정부 지하에 그 병원 지하에서 이제 전산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랑 이제 그냥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구해다 준 그 병원 지하에 엄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었구나. 네. 소름 돋았겠다. 그런 게 진짜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그 할머니한테 전 보고 싶지만 지금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마 살아 계실지. 살아 계실지. 이 이야기가 제일 미스테리하고 제일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 게 이렇게 소름 돋는다고? 밑에 있다. 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엄청 소송을 해봤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도 드리려고 엄청 소송을 해봤는데도 못 찾았대.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그 얘기 듣고 어머님께서는 천주교시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빠 다 천주교예요. 두 분 다. 네. 근데 무당 선생님, 무당을 이렇게 또 혹시 몰래 무당 찾아가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도 그냥 그게 그냥 그걸로 기연인 거고. 갖고 뭐 저는 근데 뭐 사주나 이런 거는 보러 다니는데 사실 신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맞아, 사주는 뭐 우리도 가끔씩 보죠. 그죠. 와, 되게 소름 돋아. 난 이 얘기가 제일 재밌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네. 푸시는 게 이게 몰입도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이게. 아니 이분하고 술 마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술안주로도 엄청 썰이 괜찮아가지고 진짜 혹여라도 올렸는데 네. 반응이 좀 괜찮으면 네. 진짜 저희가 쫓아가든 해서 한 번 더 아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이 정도면 한 30분 나오지 않았을까? 충분히 나왔죠, 충분히.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지웅님하고 이렇게 또 썰을 풀었는데 썰이 진짜 기가 막히네. 이게 또 표현력도 있고 맛깔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뭐 유튜브라 직접 하시니까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밑에 또 원하는 또 괴담 또 얘기해주세요 하면은 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또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은 아닌데 저희가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어느덧 지금 2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오래 했네요. 소스 너무 좋고 이게 분량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주 좀 봬요. 혹여라도 저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춤은 못 추지만 예. 가서 또 이렇게 흔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좀.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연예계 소식이나 뭐 연예인들 썰 아니면은 뭐 연예계 이슈에 대한 뭔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제 채널을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같이 좋은 컨텐츠를 할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나? 혹시 진짜 아이유 진짜 이쁜가요?